SNS에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만 올렸는데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. 재작년 7월에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오픈되고 나서 양육비 미지급의 피해자들이 다수가 해결이 됐고요. 또 양육비 관련 법안도 10개나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 공개된 분들이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요. 그래서 금년 1월에 그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. 이 재판의 핵심은 결국은 아동의 생존권과 또 양육비 미지급한 그 무책임한 부모들의 개인적인 명예 둘 중에 어떤 게 더 우선이냐 요거였고요. 이제 검찰의 그 주장은 아무튼 이게 현행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.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삼았었습니다. 결론은 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아동의 생존권이 우선이다라는 판결이 났죠. 양육비에 관한 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데 현재 10명 중에서 거의 8명꼴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.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간단합니다.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을 때 그 판결이 강제적인 이행력이 없다 보니까 그 판결을 받고도 그냥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양육비에 관련해서 강제력을 높이는, 즉 이행력을 높이는 그런 그 새로운 양육비 법이 필요한 거죠. 그 또 한 가지 이유는요. 보통 지금 현재 양육비 피해자들의 80%가 여성입니다. 그런데 이분들이 또 대체로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많아요.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강하게 압박을 못 해요. 거꾸로 겁이 나기 때문에. 그러니까 양육비 미지급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법적으로 본인들이 불이익이 없고 또 빠져나갈 방법이 많고 또 상대편 양육자가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못 주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불이익 없고 또 스트레스도 안 받고 당연히 줄 이유가 없는 거죠.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을 갖다가 공개했을 때 그 미지급자들의 직업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릅니다. 예를 들면 그 미지급자의 직업이 뭐 교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혹은 직업군인이라든지 혹은 그 4대 보험에 되는 대기업 이런 데 근무하고 있는 미지급자들은요. 사실은 그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 신상 공개를 하기 전에 사전 통보를 먼저 하는데 사전 통보만 해도 해결되는 비율이 약 80%가 넘습니다. 그러니까 뭐 미지급자의 직업이 공무원, 교사, 직업군인, 또 대기업에 다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양육자들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제보만 해도 해결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. 근데 뭐 직업이 공무원이나 뭐 교사나 뭐 대기업 다니는 경우요.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이 사람들이 도덕적이어서 양육비를 갖다 지급하느냐 그건 아니죠. 엄밀히 따지면은 이 사람들은 소득이 100% 노출이 되고 또 중간에 직장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. 또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신상 공개되면은 본인이 그 사회생활하는 데서 엄청난 타격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 신상 공개만 되더라도 지급을 안 할 수 없는 거죠. 그런데 자영업을 하는 경우,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. 예를 들면 이 본인이 뭐 식당이나 혹은 뭐 호프집이나 혹은 뭐 커피숍이나 미장원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요. 소득 노출이 잘 안 됩니다. 또 그 사업체의 명의를 갖다가 자기 친척이나 혹은 다른 가족에게 바꾸면은 이건 해답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나 뭐 교사들처럼 직장을 옮기기 힘들고 또 소득이 100% 노출되는 경우 이 경우라는 건 좀 상당히 다른 거죠. 그러니까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버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.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식당을 하고 있어요. 본인이 밀린 양육비가 한 10년 정도 돼 50만 원씩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.
자, 그러면 본인이 6천만 원을 해결할 것이냐, 아니면 이 식당의 명의를 다른 가족이나 뭐 친척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어서 빠져나갈 것이냐. 6천만 원 해결하는 것보다는 명의를 바꾸는 쪽을 선택하기가 훨씬 쉽겠죠, 아무래도요. 근데 이렇게 그 식당이나 뭐 커피숍이나 미장원이나 이렇게 그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게 누구냐면 그 프리랜서 있잖아요. 예를 들면은 뭐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, 혹은 뭐 개인 트럭을 한다든지, 혹은 개인 배달업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. 이분들은 소득 노출이 더한데요. 그 다음에 자, 뭐 식당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미지급자의 식당 앞에 가서 양육자가 뭐 1인 시위를 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, 뭐 미지급자가 택시 운전사다 그러면 계속 이동을 하니까 그거 뭐 가서 1인 시위하기도 힘들고요, 그죠?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이 직업이 프리랜서인 경우가 양육비를 받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. 그래서 미지급자의 직업이 그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이거나 혹은 특히 프리랜서인 경우 있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배드파드 사이트의 신상 공개뿐만 아니라 거기에 1인 시위, 또 SNS 촉구, 이 두 가지가 같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.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. 지금까지 양육비 미지급자가 그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양육자가 직장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든지, 혹은 뭐 그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든지, 혹은 SNS에서 그 양육비 지급을 촉구를 많이 했었는데요. 그동안은 그 대체로 이런 건들에 대해서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 양육자의 정상, 절박한 상황, 이런 것들이 정상 참작이 돼서 처벌된 사례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어저께 대전에서 이런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. 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지급 촉구하기 위해서 한 양육자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. 그 내용은 상대방 양육자에 대한 일체의 어떤 비난이나 욕설이 없이요, 말 그대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만 올렸는데, 요게 그 대전 검찰청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. 양육자가 미지급자에게 SNS에서 이렇게 그 양육비 촉구를 한 거, 요것만 갖고서 벌금 200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양육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배드파드 사이트에 신상을 갖다 제보해서 신상 공개하고, 그리고는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.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배드파드 사이트에 신상 공개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양육자가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, 또 SNS에서 지급 촉구하는 것도 필요한데, 결국 신상만 공개해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게 되면 해결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.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서 SNS에다가 글을 올린 분 있잖아요. 자, 이분이 벌금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은 이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양육자들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에서 이분 사건에 대해서 그 재판을 통해서 싸우기로 했습니다. 물론 공익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. 어제 제가 이 벌금형 200에 약식 기소된 그 양육비 피해자랑 통화를 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. 재판은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. 그래서 200만 원 벌금을 내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양육비 피해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은 재판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, 또 최악의 경우에 재판을 해서 벌금이 200만 원에서 뭐 300만 원으로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은 이 재판을 갖다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. 세상이 발전하는 것은요,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체념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, 이렇게 해야지만 세상이 발전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또
부모로서 내 아이들에게 떳떳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.